16, 17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18, 19 시즌까지 토트넘의 공격진을 이끌었던 데스크,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 해리 케인. 이들 중 토트넘에는 2022년 초 기준 손과 해리 케인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당시 활약상과 토트넘의 성적, 그리고 팀을 떠난 선수들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16, 17 시즌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리그에서 무려 2위를 기록하며 자체 리그 최고 순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정된 수비 라인과 함께 공격진의 데스크가 있었죠. 2년차를 맞이한 손흥민 선수가 리그 14득점, 6도움을 기록하며 완벽한 적응과 함께 주전 윙어가 되었고, 해리 케인은 무려 29득점을 기록! 지난 시즌에 이어 연속 득점왕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에릭센도 마찬가지로 팀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자리 잡으며 8골 15도움을 기록했고, 알리도 18골 9도움을 기록하며 포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들로 인해 리그에서 우승 경쟁도 펼칠 수 있었고, 최다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뽐내며 차기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17, 18 시즌에도 토트넘은 3위라는 성적으로 빅6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데스크의 활약이 있었죠. 손흥민은 12골 6도움으로 2시즌 연속 1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케인은 비록 모하메드 살라에게 밀려 3시즌 연속 득점왕에는 실패했지만 30득점으로 또다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했습니다. 에릭센도 10골 10도움을, 알리는 무려 14골 17도움으로 미드필더로서 더할 나위 없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죠. 이 시즌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까지 진출, 비록 유벤투스를 만나 총합 3대2 스코어로 안타깝게 탈락하긴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을 상대로도 이제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죠. 심지어 조별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승 1무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2승을 기록하며 팀의 경쟁력이 클럽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8, 19 시즌은 데스크라인이 시즌 끝까지 가동됐던 마지막 시즌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역시 데스크의 맹활약으로 선두 다툼에 참여했으나 기본적으로 주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4개 이상의 대회를 겸하는 토트넘에서 데스크는 점점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시즌 중반에는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과 시즌 후반 케인의 장기 부상이 이탈이라는 위기도 있었죠. 때문에 팀은 점차 리그 선두 경쟁에서 이탈했지만 가까스로 4위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스탯을 봤을 때 손흥민이 지난 시즌과 같은 12골 6도움을 기록했고, 에릭센도 8골 12도움으로 두 선수는 비슷한 수준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케인은 부상의 영향으로 17골 4도움을, 알리는 7골 8도움으로 추락을 시작하며 지난 시즌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토트넘은 인테르와 바르샤가 함께 편성된 조별리그 죽음의 조를 통과한 뒤 도르트문트, 맨시티, 아약스를 잡아내며 무려 결승 진출에 성공! 비록 리버풀에게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클럽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둡니다. 이렇게 3시즌간 팀의 공격진을 이끌며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팀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데스크는 19, 20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에릭센이 인터밀란으로 이적하며 해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시즌간 이들의 미칠 듯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소한 차이들로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데스크의 활약 이후에 토트넘은 우승 경쟁은커녕 리그 4위 진입조차도 실패할 정도로 고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인테르 이적이었지만 정작 이적 후 에릭센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기회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점차 주전 자리를 잃어갔죠. 짧았던 19, 20 시즌 후반기를 보낸 후 새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이적설들이 나왔지만 정작 본인은 인테르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맞이한 20, 21 시즌 에릭센은 눈에 보일 만큼 떨어진 폼을 보여주었고 토트넘 제2적설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즌 후반이 돼서야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며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인테르가 리그에서 우승하며 토트넘에서 이루지 못했던 리그 우승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종료 후 덴마크의 일원으로 참가한 유로에서
본인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실시간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일어납니다. 핀란드전 진행 중에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죠. 다행히 재빠른 응급처치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지만 체내에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위기는 면했지만 문제는 세리에 A 리그 규정상 해당 수술을 받은 선수는 출전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테르는 에릭센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제세동기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 후의 경과는 좋지 않았고 에릭센은 결국 21-22 시즌 진행 중에 인테르와의 계약이 해지되며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큰 일을 겪었음에도 에릭센은 복귀 의지를 꺾지 않고 자국에서 훈련을 했고 결국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월 31일 EPL의 브랜드포트에 영입되며 약 7개월 만에 복귀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축구 인생 최악의 악재이자 죽음의 위기를 겪고 우여곡절 끝에 복귀를 앞둔 에릭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미 18-19 시즌부터 조금씩 기량 저하를 보여줬던 알리는 19-20 시즌에도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기복이 너무 심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막판에는 부상으로 아예 경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 25경기의 출전 기회를 받았음에도 8골 4도움만을 기록하며 예전의 모습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었죠. 20-21 시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냉정한 평가 속에 아예 경기 명단에서도 제외되는 일이 잦아졌죠. 유로파리그에서 간간히 선발 출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적설이 나왔고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PSG 이적설까지 등장했는데요. 결국 팀에 잔류한 알리는 시즌 후반까지 가끔씩 번뜩이는 재능이 돋보이는 플레이들 말고는 전체적인 경기력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리그에서는 고작 15경기 출장, 그것도 대부분이 교체 투입에 불과했고 0골 1도움이라는 처참한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유로파 리그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한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이한 21-22 시즌 새로 부임한 누누 산투 감독에게 신뢰를 받은 알리는 시즌 초부터 다시 주전으로 복귀해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활약은 없었고 시즌 초중반 누누의 경질 후 엄격한 선수 관리의 대명사 콘테가 새롭게 부임하자 알리는 자신의 폼과 기량 저하뿐만 아니라 훈련 태도와 성실함의 문제마저 대두되었죠. 간간히 출전했지만 매 경기마다 최악의 기복을 보여줬고 결국 방출 대상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월 31일 데스크의 일원이었던 알리는 램파드가 부임한 에버튼 이적이 결정되며 7년간의 토트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한때는 리그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로서도 활약했던 알리가 긴 부진의 늪 끝에 과연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며 화려한 공격력을 선보였던 데스크라인의 당시 활약과 현재까지의 행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시청하던 한국 팬들에게도 아직 그때의 모습이 선명한데 불과 몇 년 만에 이제는 팀에 손흥민과 케인만 남아있고 토트넘도 당시의 강력함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4선수 중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당시의 폼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전성기 나이에 불과한 이 선수들의 부활을 기대해보면서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